그레이트 리셋설과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회의적 관점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의 재분배는 경제적 현상이며 실존하며 앞으로도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현상이다. 아니, 부의 재분배는 믿어야 한다.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부는 미국 월가에 쏠려 있다. 트럼프 정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미국이 적자 국가이지만 그로 인한 기축통화의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은 수출보단 수입이 많으며 그렇게 유출된 달러는 다시 금융가로 가지고 온다. 나스닥을 봐라. 이것이 간단하게 말해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레이트 리셋설은 특정 소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음모론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학자들에 의해 나온 개념이다. 정부에서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상속세와 증여세가 그것이고 새로운 기술로 부가 이동하며 금융위기와 팬데믹 같은 충격으로 자산 가치가 변동하고 화폐가 뿌려지며 부가 이동한다. 만약 트럼프가 강행한다면 소비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지? 그러면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갈 것이고 금리가 오를 것이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 이는 채권이 인기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단기간 달러의 강세가 이루어지겠지만 후에는 미국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심하면 채권 신뢰도 하락으로 악순환이 되어 미국 부채는 해결보단 악화로 갈 것이다. 그러면 달러 붕괴이다. 진짜 그레이트 리셋이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에 쏠려있는 자본을 재조정하기 위해 제조업 성장 목적의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선 영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관세 정책은 페이크다. 절대로 관세를 올림으로 흑자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수출액이 늘지 않는다. 미국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이다. 하지만 돈이 지나치게 어느 한 곳에 몰리면 무너지는 법. 거품의 붕괴가 아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재분배될 것인가? 먼저 로저스의 기술 수용 주기를 보면 제일 먼저 혁신 수용자로 신기술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조기 수용자로 혁신 수용자보단 뒤늦게 수용한다. 늦게 알아버린 것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판단에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문내고 이끄는 리더들이다. 세 번째로 초기 다수 수용자들. 이들로 인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기여한다. 넷째로 후기 다수 수용자들. 이미 보편화되고 다른 이들이 다 알고 있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사회가 모두 수용하여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쓰는 지각 수용자들이다. 기술 수용 주기 그래프를 보았듯이 부는 혁신자들이 갖고 그 뒤를 잇는 자들이 순차적으로 획득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주제로 볼 때 지금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혁신자들 중에 대부분이 전기 다수 수용자 그리고 후기 다수 수용자로 넘어간다. 극소수의 혁신자들이 수용하고 부를 얻고 기술이 자리 잡고 정부나 기업 그리고 막대한 자본가들이 후발로 참여하는데 그들에게 부를 넘겨줘 버린다. 비트코인도 2010년도에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초기의 부로 만족하는 것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뀔 정도의 부였을까? 그럼 이제 미국 월가에 쏠린 부를 어떻게 재분배될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의 웹 3.0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돌아가는 코인이다. 비트코인도 포함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이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웹 3.0상의 국제결제에 특화된 코인일 수도 있다. 나는 다른 어떤 국제결제의 간편화 그리고 웹 3.0 플랫폼의 가장 유력한 네트워크를 바로 파이 네트워크라고 본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기술 혁신에 의한 10년 텀, 30년 텀, 50년 텀 그리고 기축통화 패권 100년의 텀이 있는 것처럼 한 분야에 어느 정도 한 텀에서 성장을 크게 하면 그 성장이 한 번은 꺼지고 푹 꼬꾸라질 때가 있는데 기축통화 주기로 볼 때 미국의 달러 패권도 무너질 수 있다. 나는 달러가 무너진다라고 보기보단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그리고 웹 3.0의 확대로 국제 결제 즉 웹 3.0상의 결제화폐로 쓰일 코인이 함께 공존하며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나는 정의했다. 앞으로 달러 기축통화가 아닌 웹 3.0 플랫폼에서 쓰일 기축통화로의 전환이다. 파이 네트워크는 가장 먼저 쉬운 접근성인 핸드폰 기어 채굴로 분배를 시작했다. 초기 참여자들에게는 더 큰 채굴 속도로 기여 보상이 많았다. 그렇게 메인넷이 나오고 마이그레이션으로 그간 6년간의 참여자에게 채굴된 코인을 배분했다. 물론 KYC 인증자들 한해서이다. 파이오니어들을 보면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보단 상대적 약소국인 동남아나 인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다.
물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는 특히 돈에 관한 관심도가 많기에, 그리고 코인 열풍도 있었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는 1달러도 그 나라에선 큰 돈이다. 그들은 마이그레이션 받은 코인을 대부분 팔 것이다. 진정한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게 판 자들의 부는 그들의 세계의 자본으로 쓰일 것이며 재분배될 것이다. 혁신자는 극소수만 남고 조기 수용자들에게 물량은 넘어갈 것이다. 플랫폼이 자리 잡아 안전해지고 정부의 규제와 틀 안에서 성장하여 기관과 기업 그리고 자본가들인 초기 다수 수용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미 핸드폰이 없으면 일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후기 다수 수용자들과 지각 수용자들처럼 말이다. 후기 다수 수용자들과 지각 수용자들에겐 부가 없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조기 다수 수용자 중 소수는 혁신가에 이어 발빠르게 얼리 어댑터한다. 그들에게 물량을 빼앗기고 만다. 이들이 초기 수용자이기는 하다. 단지 조기 다수 수용자에 포함되는 기업이 초기 수용자로 들어온 것이다. 이 현상이 공부하면서 유레카한 것인데, 발빠른 초기 수용자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미래를 혁신할 기술이라는 것에 또 한 번 나의 W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 비트코인도 결국은 거대 자금과 거대 자본 세력과 그리고 초 엘리트들의 좌지우지 않는 기축 통화를 안전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그들 엘리트들한테 부가 넘어갔다. 파이 네트워크로 인한 부의 재분배는 이러한 원리로 분배될 것이며, 우리는 혁신가의 위치에서 후기 다수 수용자의 시간이 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갈 것이다. 유튜브에 나의 관점을 올리는 행위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함이다. 행동하고 외치고 쓰고 그렇게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요즘 들어 파이 언급으로 인해 조회수가 말이 안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의 관점에 대한 비판과 그로 인해 얻는 당신의 생각들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라. 혹시 모를 나의 취지이다. 남들 말에 따라서 사고 깨달음 없이 믿음 없이 흔들려 팔고 다시 사고 그러지 말길 바라며, 다음엔 마음가짐, 태도, 자세에 관해 기록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마친다. 아 참, 그리고 혹시 모를 나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면 축하한다.